수열의 합, 첫 번째는 이제 그 연이어 소거되는 그 소거되는 규칙을 가지고 있는 이제 수열의 합을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의 형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근호가 써져 있는 거, 즉 시그마 뭐 이렇게 루트 마이너스 루트 이런 꼴로 생겨먹은 녀석입니다. 얘네들은 먼저 뭐 분모에 이제 이렇게 생겨져 있을 수도 있어요. 시그마 뭐 어떤 상수가 있고 루트 플러스 루트 뭐 이런 꼴일 수도 있거든요. 일단 이런 꼴은 이 부분을 유리화를 하신 다음에 해서 이런 꼴로 만든 다음에 1부터 차근차근 대입해 보시면 없어지는 규칙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뭐 거기 내가 밑에다가 뭐 세 문제 정도 예를 들었는데 이 규칙은 일일이 다 대입해 보시지 말고 봐봐 예를 하나 들어보면 시그마 뭐 K는 1부터 99까지 루트 K 더하기 1 마이너스 루트 K 자, 이렇게 있답니다. 다음 값을 구하랍니다. 이제 얘를 계산을 해보면 1을 대입하면 이제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1이고 더하기 2를 대입하면 루트 3 빼기 루트 2고 3을 대입하면 뭐 루트 4 빼기 루트 3이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거라 소거되는 규칙을 보니까 이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둘이 없어지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이걸 생각하는 거지. 첫 번째 괄호에 뒤에 있는 항이 남아있잖아, 그치? 그럼 이런 규칙으로 이렇게 소거가 계속 될 거고 마지막 괄호를 보시면 마지막 괄호에 역시나 그 위에 줄이랑 이렇게 소거가 되면서 끝이 날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분명히 맨 마지막 괄호에 이 앞에 게 남아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맨 마지막 괄호는 여기다가 이제 99를 집어넣은 건데 그 중에 앞에다가 루트 99를 집어넣은 루트 100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쵸? 이 녀석을 계산을 하면 루트 100 마이너스 루트 1 해가지고 10 빼기 1이니까 9라는 답이 나올 것이다. 이제 이 정도의 규칙을 관찰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제 뭐 앞에 게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시그마 뭐 두 번째 문제가 1부터 n까지라고 써져 있는데 루트 k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k 자 얘는 이제 바로 밑에 거랑 없어지지 않게끔 내가 만들어 놨거든요. 자 봅시다. 루트 3 빼기 루트 1이고요 더하기 루트 4 빼기 루트 2 자, 여기까지 두 개를 써놓고 나면 아무것도 소거가 되는 게 없어요 지금, 그치? 더하기 루트 5 빼기 루트 3 여기까지 쓰고 나면 있잖아 첫 번째 줄에 있는 앞의 항이 다다음 번째 있는 뒤의 항이랑 소거가 됩니다, 그치? 하나를 더 써보면 루트 6 빼기 루트 4 이렇게 써놔야 요 녀석이 그 밑에 다다음 줄에 있는 뒤에 거랑 없어집니다, 그치? 그럼 보시면 얘네들은 안 없어지잖아, 그치? 얘 없어질 거거든. 얘도 그 밑에 줄에 있는 얘랑 같이 이렇게 없어질 거고요, 그쵸? 요 녀석은 다시 6은 그 밑에 줄에 있는 요 녀석이랑 이렇게 없어질 거예요, 그치? 그럼 규칙을 보니까 처음 두 개 괄호에 뒤에 거 두 개가 남아있잖아, 그치? 그럼 맨 마지막 것도 괄호 두 개에 앞에 거 두 개가 남아있을 거다. 이 정도의 규칙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거지, 그치? 끝까지 써보지 않아도 처음 몇 개가 소거되는 규칙만 잘 찾으면 그 마지막 게 뭐가 남을지도 어느 정도는 보이니까 이 규칙을 찾아서 계산을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맨 마지막 괄호의 앞에 거는 맨 마지막 숫자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니까 뭐 루트 n 더하기 2일 거고요, 그쵸? 맨 밑에서 두 번째 괄호의 앞에 거는 n-1을 여기에 집어넣은 게 마지막 남아있을 거니까 더하기 루트 n 플러스 1이 남아있을 거고요. 그 다음 남아있는 거는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 이게 이 두 번째 문제 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쵸? 어렵지 않고 규칙만 잘 찾으면 어떻게 없어질지는 바로바로 눈에 보일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이제 루트 마이너스 루트 해가지고 이제 소거되는 형태고 두 번째는 이제 부분 분수라고 하는 겁니다. 부분 분수. 이제 부분 분수라고 하는 건 대표적으로 이제 이렇게 생긴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a 곱하기 b분의 뭐 1인데 분자는 1이 아니라 뭐 다른 상수가 곱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수학화 유리식 할 때 이제 잠깐 나오긴 하는데 조금 여러
여러 가지 종류를 좀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내가 한 4개 정도 넣어놨는데 유형을 봐봐. 이 녀석은 이제 이런 과정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보시면 요 식이 a 곱하기 b분의 이 분자에 b-a를 곱할 거예요. 분자에 b-a를 곱하고 분모에 역시 b-a를 한번 곱할 겁니다. 이러면 처음 식하고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렇죠? 처음 식하고 유지가 되죠. 근데 이제 이 앞에 있는 분수를 보니까 앞에 있는 분수가 얘분의 얘, 즉 ab분의 b 빼기 ab분의 a. 앞에 있는 분수는 이제 분자의 항이 2개니까 분모를 따로따로 쓸 수 있을 거고 곱하기 b-a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 요 b-a분의 1부터 앞에다 쓰면 얘 b 약분돼서 a분의 1이 남고요. 빼기 a가 약분돼서 b분의 1이 남는다. 이제 이런 식으로 식이 정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면 도대체 뭐 할 건데 시그마 뭐 k는 1부터 n까지 그럼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써져 있는 예를 하나 보면 이 녀석을 a라고 놓고 이 녀석이 그 a의 역할을 하는 거고 이 녀석이 그 b의 역할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 시그마 그대로 남겨두시고요. 봐봐, a, b니까 b에서 a를 빼면 얼마예요? 지금 1이죠. 그쵸? 얘가 a, 얘가 b예요. 그쵸? b에서 a를 빼면 1이니까 1분의 1에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제 얘가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죠. 요 식에다가 1부터 차례차례 또 다시 대입을 해보면 얘는 어차피 1이니까 안 써도 되고 1 대입한 게 이렇게 되고요. 더하기 2 대입하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없어지는 규칙이 눈에 보일 겁니다. 그치? 이렇게 소거가 되면 얘도 역시 이렇게 없어질 거고 그럼 뭐가 남을 거야? 맨 마지막 가로가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일 건데 역시 이렇게 없어질 거니까 남아있는 것만 쓰시면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해서 n 플러스 1분의 n이라는 식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분모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거 우리 그런 거 시그마 공식 아무것도 배운 거 없잖아. 그치?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해줘야 돼. 분자는 상수인데 분모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시그마식들은 언제나 부분분수로 바뀌어가지고 계산이 된다. 즉 이웃한 것끼리 또는 하나 건너뛴 것끼리 이렇게 소거가 되는 그런 규칙을 가지고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가 1이 아니라 어떤 상수가 이렇게 곱해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이 부분만 이렇게 상수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상수 처리하면 되고 여기도 그 상수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1이 아닌 숫자이면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요. 이제 항이 분모가 3개가 곱해져 있는 그런 상황들도 문제가 나오거든. 이렇게 이런 꼴 a 곱하기 b 곱하기 c분의 1 이렇게 3개가 곱해져 있는 부분 분수도 간혹 나오긴 하는데 얘도 이제 똑같은 과정이에요. 봐봐. a, b, c분의 c-a 곱하기 c-a분의 1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면 내가 편의상 c-a분의 1 먼저 앞으로 빼고 a, b, c분의 c 이렇게 쓰면 이게 a, b분의 1만 남습니다. 그렇죠? a, b, c분의 c에선 c가 약분되니까. 마찬가지로 a, b, c분의 a 하면 a가 약분돼서 b, c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야. 3개짜리도 뭐 똑같습니다. 시그마 뭐 k는 1부터 뭐 100까지 100 너무 큰가요? 30까지 k 플러스 1 k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하면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분모가 순서대로 좀 써져 있으면 좋아요. 알았죠? 큰 숫자가 뒤에 써져 있을수록 좋습니다. 얘를 a, 얘를 b, 얘를 c라고 하는 거죠. 그럼 c에서 a를 빼면 얼마예요 지금? 2죠. 그쵸? 그러니까 앞에 2분의 1 하나 시그마 그대로 있고 2분의 1 하나 있고 앞에는 k 플러스 1분의 1이고요. 뒤에 건 k 플러스 1, k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역시 이제 여기다가 1부터 차례대로 대입하면 2분의 1에 계산하지 말고 2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2 대입하면 2 곱하기 3분의 1 빼기 3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될 거니까 아 얘가 없어지겠네.
이런 게 눈에 보입니다. 그럼 앞에 있는 괄호 2분의 1을 싹 묶어서 계산했다고 치면 2분의 1에 첫 번째 괄호에 앞에 있는 게 남으니까요. 또 뭐가 남겠니? 맨 마지막 괄호에 뒤에 있는 게 하나 남아있겠죠. 맨 마지막 괄호에 뒤에 있는 건 30이 들어가 있을 거니까 31 곱하기 32분의 1 정도 돼서 이 정도만 통분해가지고 정리해 주시면 답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정말 쉽죠, 그렇죠? 정말 쉬워요. 부분분수 관련된 건 정말 쉬운 편입니다. 이게 1페이지, 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 2페이지 하단에 이것만 좀 적어 둡시다. 이게 하나가 안 적혀 있어가지고 부분분수인데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우리 SN은 수열에서 보통 첫 번째 항부터 n번째까지 합을 우리가 주로 SN이라고 하잖아, 그치? 이제 이런 형태의 식을 만날 수 있어요. SK 곱하기 SK 플러스 1분의 AK 플러스 1. 자, 요런 모양을 만나면 이게 잘 보세요. SK 곱하기 SK 플러스 1이라고 쓰면 이 AK 플러스 1을 이렇게 쓸 수 있거든. K 플러스 1번째까지 합해서 K번째 항까지 합을 뺀 거.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얘분의 얘 하면 약분돼서 SK분의 1만 남고요. 얘분의 얘 하면 SK 플러스 1분의 1이 남아서 여기에 시그마가 이렇게 씌워져 있는 문제도 간혹 나옵니다. 그럼 또 여기에 시그마 이렇게 씌워져 있는 거니까 1부터 차례대로 대입하면 이웃한 한 끼리 소거돼서 없어지는 그런 규칙을 가지고 있는 문제들도 나오긴 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뭐 부분분수는 이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애들이 없어진 규칙만 좀 잘 찾으세요. 알았죠? 그러면은 문제는 너무너무 이 책에서 이 단원에서 오늘 배우는 것 중에 유일하게 쉬운 겁니다. 자, 끝. 쉬운 거 끝. 자, 문제는 이제 몇 마리 풀냐? 1번. 어려운 문제를 찾으려도 어려운 문제가 없어가지고 자연수 fx가 x분의 11이라는 게 하나 있고요. 저 사각형 위에 그 x분의 11이 하나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n, 여기가 n 플러스 1. 이제 이렇게 잡아가지고 얘네 둘을 대각선의 양 끝으로 하는 이런 직사각형을 만든답니다. 이런 직사각형을 만들어서 이 직사각형을 SN이라고 하는 어려운 게 아니죠, 그렇죠? 요 길이 얼마예요? 그럼 요 길이? 요 길이 당연히 1이고요. 지금 요 길이가 n분의 11이고요. 요 점의 좌표가 요 점의 좌표는 n 플러스 1분의 11이니까 요 세로 길이는 얼마예요? n분의 11에서 이렇게 뺀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n이라고 하는 녀석은 사각형 가로 곱하기 세로 하는 거니까 얘가 넓이죠, 그렇죠? 근데 걔 11로 이렇게 묶어내면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남을 거니까요. 여기다가 시그마 k는 n은 1부터 10까지 SN 하라고 했는데 10 이렇게 밖으로 빼서 상수니까 계산해도 되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있으면 차례대로 대입해보면 이제 그 값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언제나? 너 졸립지 지금? 졸립지? 눈이 한 반밖에 안 떠져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야, 쉬운 거 나올 때 이렇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아예 오늘 쉽네, 좀 자죠 뭐 이러면 안 돼요. 알았죠? 2번. 첫째 항이 4고 공차가 1인 등차수열, 오랜만에 나왔지만 공차가 1인 등차수열, 그럼 첫째 항이 4니까 n 플러스 3 이렇게 생겨야겠죠, 그렇죠? 일반항이 n 플러스 3입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12까지 루트 이 자리가 AK 플러스 1이 써져 있으니까 AK 플러스 1은 K 플러스 4죠 지금, 그쵸? AK 플러스 1은 AK는 루트 K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요거 이제 유리화까지만 해가지고 시그마 이제 K는 1부터 12까지 이 녀석이 이제 분모분자에 유리화하려면 뭐 곱해야 되고 뭐 그 정도는 알 거니까요. 그렇죠? 유리화를 하시면 루트 K 더하기 4 빼기 루트 K 더하기 3 뾰로롱 이렇게 남아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뭐 이것도 1부터 차례대로 대입하시면 답은 나올 거예요. 3번. 자, 루트 x라는 무리함수 하나 있고요. 뾰병.
여기 K, K 플러스 1. 이렇게 생겼대. 그때 요 사다리꼴의 넓이를 SK라고 한답니다. 역시나 요 넓이를 SK라고 할 때 그 SK를 역수를 취해가지고 시그마를 씌우랍니다. 이 길이 얼마죠? 루트 K. 요 길이 얼마죠? 그렇죠. 루트 K 더하기 1입니다. 그치? 그럼 사다리꼴의 넓이 SK라는 건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높이는 지금 얼마예요? 1이죠. 그럼 SK 분의 1이라는 건 이제 루트가 이제 숫자가 큰 게 앞에 써져 있어야 계산이 편하거든요.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유리화까지 하고 나면 2배에 루트 K 더하기 1 빼기 루트 K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테니까 뾰로롱 집어넣으시면 답이 뿅뿅 하고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혹시 사다리꼴 넓이에 관해서 뭐 그런 성질 혹시 아나요? 사다리꼴이 나왔으니까 우리 얘기를 해볼게요. 사다리꼴의 넓이는 그냥 모든 사다리꼴에서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사다리꼴의 넓이가 구할 줄만 알지 애들이 그 공식이 이제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이 윗변의 길이를 A라고 하고요. 아랫변의 길이를 B라고 하고요. 이 높이를 H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이 왼쪽에 있는 변의 중점을 잡고요. 이쪽에 있는 변의 중점도 이렇게 잡아서 중점끼리 잡아서 연결을 하시면 얘랑 셋이 평행한 거 정도는 알겠죠? 그쵸? 자, 질문, 이 길이 뭘까요? 이 길이를 A와 B로 표시를 해볼까요? 2분의 A 더하기 B가 나오겠지, 그치? 봐봐. 그럼 내가 이 가운데 있는 선의 길이를 L이라고 할게요. 알았죠? 그럼 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L 곱하기 H입니다. 왜냐? 윗변,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할 건데 얘랑 곱하기 L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 곱하기 얘가 사다리꼴의 넓이에요. 이거를 반드시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문제들 풀 때 좀 유용하냐면 고등학교 1학년 직선의 방정식에서 이런 문제를 풀 때가 좀 유용합니다. 이게 사다리꼴, 어쨌든 직사각형도 사다리꼴의 성질이 만족하니까, 그렇지? 지금도 이런 데를 만족하거든요. 봐봐. 그냥 이런 문제들이 막 나와요. 사각형이 이런 사다리꼴이 하나 있고요. 사다리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죠? 사다리꼴입니다. 이게 좀 비스듬하게 있는데 이 점을 0,1을 지나는 직선이 하나가 뾰로롱 이렇게 있답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싶었을까요? 아니 이런 그림이 아니고 이런 그림. 이렇게 생긴 사다리꼴이 하나 이게 좌표 평면에 이렇게 있고요. 여기를 0 정도로 하고요. 요 길이를 똑같이 A, 요 길이를 똑같이 B라고 해봅시다. 오케이. 여기 6 정도 하고요. 여기 딱 가운데 3이 있어요. 오케이. 자, 어떤 직선이 봐봐. A, B는 참고로 고정된 값이 아닙니다. 고정된 값이 아니고요.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하나가 있습니다. 직선이 하나가 있는데 문제를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는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는 이런 식으로 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그러니까 사다리꼴의 넓이가 예를 들어 60이 되도록, 사다리꼴의 넓이가 60이 되도록 AB가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A가 변하면 B도 변해야겠지, 그치? 60이 변하도록 움직이고 있을 때 뭐 어떤 뭐 2차 함수 같은 게 뭐 2차 함수든 1차 함수든 뭐 이렇게 있을 수 있어서, 2차 함수가 얘네들의 이제 중점을 지나야 하는데, 뭐 이런 점에 이 점의 좌표를, 이 2차 함수가 반드시 지나도록 하는 점을 구하라든지, 문제가 말이 너무 어렵네.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어요, 알았죠? 하여튼 알아두세요, 알았죠? 알아두세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문제가 떠오르지 않죠? 하여튼 알아두세요, 알았죠? 사다리꼴의 넓이는 요 가운데 선이랑 얘랑 이제 곱해져서 만들어진다, 뭐 이런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뭐 로그가 들어가 있는 수열의 합 뭐 이런 건데요. 그 4번에 두 번째 문제 있잖아. 두 번째 문제만 조금 좀 잘 기억을 해놓읍시다. 첫 번째는 뭐 로그가 뭔지만 알면 풀 수 있는데, 4번은 이제 계산이 좀 잘 안 돼가지고 시그마보다 이제 요 녀석이 이제 중요한 거야. 로그, 상용 로그도 밑이 안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요 모양 1 빼기 k제곱분의 1, 그러니까 이 모양 1 빼기 뭐의 제곱분의 1 이렇게 써져 있는 모양에 대한 로그를 이제 아이들이 이제 문제를 풀면서 어떤 문제를 오류를 범하냐면, 오류라기보다 이 문제가 안 풀리는 이유가, 자 이렇게 써져 있어.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일단 차례대로 대입을 좀 해봐. 로그 1 빼기 2의 제곱분의 1 더하기 로그 1 빼기 3의 제곱분의 1. 뭔가 50번째까지 무려 49개나, 1부터가 아니라 2부터 50이니까 49번이나 대입을 하잖아. 그리고 밑이 똑같은 로그의 합은 우리 진수끼리 곱한다고 알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녀석이 2의 제곱분의 1 곱하기 1 빼기 3의 제곱분의 1 곱하기, 이렇게 쓰다 보면 도무지 이게 어떻게 무언가 약분되는 게 잘 안 보인다고. 그럼 그 다음 애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로그 얘는 그럼 4분의 3이고요 그쵸? 이거 계산하면, 그쵸? 얘는 얼마야? 9분의 8입니다. 그 다음 거는 16분의 15거든요. 이것도 계산이 이쁘게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그치? 뭔가 약분이 되고 이가 이렇게 딸랑 남는데, 이 2는 또 약분되면 뭐 8이 남고,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 49개를 다 써놓고 계산해야 될 것처럼 보이죠, 그쵸? 그래서 얘는 1-k제곱분의 1,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변형이 돼야 계산이 문제에 보이냐면, 시그마는 나중에 쓸게요. 얘도 나중에 쓸게요, 문제 풀 때. 1 통분을 하시면 우리가 k제곱분의 k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쵸? 얘를 이제 이렇게 나는 써놓고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k 곱하기 k, 분모는 k 빼기 1 곱하기 k 플러스를 이렇게 써놓고 계산을 하라고 이제 그 권장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문제를 시그마 k는 2부터 50까지 로그 이 진수를 이렇게 써놓는 거죠. k 곱하기 k, k 빼기 1, k 플러스 1 이렇게 써놓고 이제 하나씩 대입을 해보면, 로그 실컷 이렇게 써놓고 2 곱하기 2니까 4 이렇게 쓰지 마세요, 알았죠? 실컷 쪼갰으면, 그죠? 2 곱하기 2 이렇게 해놓고요. 얘도 1 곱하기 3 이렇게 쓰세요, 알았죠? 더하기 로그 3 곱하기 3에 2 곱하기 4. 하나만 더 써볼까요? 로그 4 곱하기 4에 3 곱하기 5. 지금 이렇게 가거든. 그럼 이걸 진수끼리 곱할 거니까 로그에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 더하기란다. 곱하기 3 곱하기 3에 2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에 3 곱하기 해서 맨 마지막 거 50을 곱하면, 50을 대입하면 50 곱하기 50에 49, 51 이렇게 돼 있을 거야, 그치? 이렇게 해놓고 나면 이렇게 X자로 이렇게 두 개씩 약분이 됩니다. 두 개씩 이렇게 두 개씩 약분이 돼요. 되게 이쁘게 남죠.
남은 것만 계산을 하면 분모에는 저 2 하나 50 하나 남았으니까 분모는 100이고요. 뭐 분자는 뭐 51이겠죠. 이 정도가 답이에요. 좀 더 이쁘게 쓰고 싶으면 로그 51 빼기 로그 100은 2니까요. 뭐 이 정도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 모양은 얘를 계산을 해버리는 순간 곱하기를 노가다로밖에 찾을 수 없는 모양처럼 보이지만 곱의 형태만 좀 이쁘게 써놓으면 규칙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짜잔짠짠짠짠짠짠짠. 자, 5번. 빠바. 자, 5번 보시면 자연수 n에 대하여 x제곱 45x 더하기 n 플러스 1은 빵. 두근을 알파 n이랑 베타 n이라고 한대요. 그렇죠? 두근이 이제 두 개 있으니까 두근두근 거려요. 그렇죠? 미안해. 자, 내가 원래 이런 말 진짜 많이 하는데 나한테 수업을 한 2년, 3년 이렇게 들은 애들은 이제 반응 대꾸도 안 해줘요. 자, 알파 n분의 처음에 좀 놀랍죠. 그렇죠? 베타 n분의 1. 얘가 42가 되도록 하는 n값을 구하래요. 시그마 이제 n은 1부터 뭐 m까지 써놓고 뒤에 있는 거 통분하면 알파 n, 베타 n 분의 알파 n 플러스 베타 n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럼 근각에서의 관계를 쓰시면 시그마 n은 1부터 m까지 두근의 곱은 n 더하기 1이고요. 두근의 합은 45 이렇게 될 겁니다.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45를 시그마 밖으로 빼고 시그마 n은 1부터 m까지 이 녀석을 a, 이 녀석을 b라고 생각하고 또 부분분수를 적용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b 빼기 a는 1이니까 아무것도 안 써도 되고요.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여기다가 1부터 차례대로 대입을 해서 소거를 시켜보면 이렇게 없어지니까 첫 번째 괄호에 앞에 게 남으니까 맨 마지막 괄호에 뒤에 것도 남겠죠. 그쵸? 그럼 45 있던 거 원래 쓰고 첫 번째 괄호 빼기 뒤에 거 이렇게 써질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이게 얼마야? n 플러스 1분의 45 n 이렇게 되는데 얘가 42가 돼야 된다니까 분모에 42를 이렇게 곱하면 뭔가 답이 이상하지 않냐? 아니냐? 되냐? 3n은 되네? 42고요. 그러면 그치? 그럼 n은 얼마예요? 14인가요? 14 나오네요. 잘. 뭐 이런 답이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문자가 m이니까요. 여기가 문자가 m입니다. 지금 그치? 여기 문자가 지금 다 m이에요. 자, 이렇게. 뭐 이런 정도의 문제입니다. 자, 이제 6번, 7번이 조금 어려운데요. 6번, 7번이. 빰빰빰빰빰빰빰. 6번, 7번은 부분분수 때문에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고 문제가 이제 수열의 합이 주어져 있어요. 6번.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얘가 n제곱 플러스 n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말뜻 자체가 a1, a2, 점점점 an 이렇게 생긴 거니까 얘가 그냥 sn이죠. 지금 그쵸? 그치? 그럼 나는 sn을 만나면 내가 제일 먼저 뭐 해볼 것 같아? 그치? s에 0부터 집어넣어 볼 겁니다. 그렇죠? 그러겠죠? S0는 0이 되니까요. 0 되죠 지금. 그쵸?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여기다. 그러면 SN에서 그냥 SN 빼기 1을 빼면 그냥 AN이 나오겠네요. 그쵸? 그럼 AN이 N제곱 더하기 N에서 뺍니다. N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N 빼기 1. 자, 이걸 빼면 이제 EN이라는 값이 이렇게 뾰로롱 하고 나올 겁니다. 그럼 이렇게 AN을 찾아놓고 그 다음부터 문제풀이가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지. 무언가 또 다른 시그마를 계산을 하라는 거니까요. K는 1부터 10까지 AK 플러스 1분의 1을 계산하세요. 이제 이런 거니까요. 이 녀석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N이 2N이니까 AK는 2K일 거고요. AK 플러스 1은 2배의 K 플러스 1일 거니까 시그마는 이 곱한 4는 시그마 밖으로 빼고 시그마 10까지 1부터 10까지 K 플러스 1분의 1 해서 이 녀석만 따로 계산해서 4분의 1을 곱하는 그런 계산이 아마 편할 겁니다. 됐나요? 되시죠? 자, 두 번째 7번. 얘가 이제 제일 어렵죠. 부분분수 나오는 것 중에는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자, 7번. 7번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A1. 지난 시간에도 이제 이런 거 해봤는데 2A2, 3A3, NAN. 이 830N이랍니다. 얘는 그러니까 얘를 그냥 첫 번째 항으로 보셔야죠.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게 n번째 항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럼 어쨌든 얘도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합이니까 SN이라고 이렇게 놔야겠지. SN이라고 놨으면 여기다 빵 한번 집어넣어 봐야겠죠. 여기다 빵 집어넣으면 빵 잘 나와요. 그쵸? 빵 집어넣는 이유들 다들 아실 거예요. 그쵸? 0이 나와야 첫 번째부터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수열이 된다. 0이 안 되는 건 첫 번째 혼자 따로 놀고 두 번째부터 다른 걸 두 번째부터만 규칙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얘에서 얘를 빼면 도대체 뭐가 나오냐? 도대체 뭐가 나오겠니? 뭐가 나오겠어? 그치, NAN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n번째 항이 나와야 되니까 AN이 아니라 NAN이 나와야 합니다. 근데 이제 SN은 830이고요. 830N이고요. SN-1은 830에 괄호 N-1이기 때문에 이거 정리하면 830이 나와서 따라서 내가 찾는 일반항 AN이 N분의 830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찾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등간질. 됐나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이제 시그마 K는 1부터 829까지 K 플러스 1분의 AK니까 AK 집어넣어서 정리하시면 K는 1부터 829까지 K 플러스 1분의 8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건 830만 또 밖으로 빼서 부분분수 계산하시면 어렵지 않게 답은 나올 거다. 그냥 그 정도의 문제예요. 자, 끝. 다음 몇 급수라는 게 나오는데요. 몇 급수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어려워집니다. 자, 잘 들으세요. 이거 잘 안 들으면 진짜 문제가 하나도 안 풀립니다. 몇 급수의 본래의 뜻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 이상의 수열이 곱해져서 새로운 수열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더하는 거예요. 급수라는 단어는 수열의 합이라는 단어거든요. 오케이. 몇 급수라는 건 그래서 어떤 두 개 이상의 수열을 곱해서 새로운 수열을 만드는 거지. 그걸 더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다만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 곱해진 형태만 나올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는 한 개의 항이 그러니까 각 항이 등차 곱하기 등비 이런 꼴로 생겨먹은 수열을 몇 급수라고 할 겁니다. 자, 가장 쉬운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야. 1 곱하기 2 곱하기 2의 제곱 3 곱하기 2의 세제곱 4 곱하기 2의 4제곱 뾰로로롱 10 곱하기 2의 10. 자, 이거 구하랍니다. 앞에 있는 숫자들을 보시면 등차 수열이고요. 뒤에 있는 숫자들을 보면 등비 수열입니다. 오케이? 이런 형태들을 몇 급수라고 하고, 자, 몇 급수를 구하는 순서는 대신에 문제는 좀 풀이 과정이 귀찮고 복잡하지만 문제를 푸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알았죠? 그래서 이걸 알고 있어야 풀고 모르고 있으면 못 풀고 이런 겁니다. 자, 문제의 풀이 방법은 첫 번째,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 있잖아. 그 값을 무조건 S라고 놓습니다. 이렇게 전체를 다. 그냥 무조건 S 아니라 다른 알파벳이어도 좋아요. 알았죠? 자, 두 번째는 그 양변에 R을 곱하세요. 이제 R이라는 알파벳은 우리가 등비수열에서 등장한 단어고 등비수열에서 공비를 우리가 R이라고 했잖아. 그치? 즉 뭔 말이냐면 여기 보이는 이 등비수열의 공비를 양변에 곱하라는 얘기야. 알았지?
등비수열의 공비 양변을 곱해가지고 세 번째는 그 멀쩡한 S하고 그 R을 곱한 S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 두 녀석을 빼서 정리를 할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내가 그 위에다가 S-RS라고 써놓은 이유가 내가 찾고자 하는 거 S랑 그 다음에 S에다 R을 곱한 거 그 두 식을 뺄 거다. 자, 이 아이디어로 문제를 풀어 나갈 겁니다. 모든 등 몇 급수 문제를 이렇게 풀 거예요. 자, 봅시다. 8번 문제. 이거는 이 아이디어를 모르면 못 풀고 알면 풀고, 근데 알아도 계산이 좀 복잡해서 못 푸는 친구들이 간혹 있기는 하더라고요. 자, 1 더하기 3 곱하기 2 5 곱하기 2의 제곱 7 곱하기 2의 세제곱 15 곱하기 2의 7제곱인데, 자, 나는 이렇게 써져 있으면 꼭 앞에 거 하나 정도 더 쓰는 편이에요. 자, 앞에 거 뭐가 써져 있을까요? 몇 곱하기 뭐가 써져 있을까요? 13 곱하기 2의 6제곱이 써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맨 앞에 게 사실 1 곱하기 1이라는 것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치? 자, 그래서 이걸 S라고 놓을 거라고. 이렇게 S라고 놓으면 1, 3, 5, 7 해서 13, 15까지 가는 등차 수열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6제곱, 2의 7제곱, 이제 이렇게 가는 등비수열이 하나가 곱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이 등비수열의 공비는 얼마예요? 등비수열의 공비 얼마예요? 공비 2죠. 그쵸? 공비가 2니까 양변에 2를 곱할 겁니다. 즉 여기 있는 모든 항에 2를 곱할 건데, 얘들아 이런 거 조심해야 돼. 2 곱하기 3에다가 2를 곱하면 어떤 애들은 이제 4 곱하기 6이에요 이렇게 쓰는데 그게 아니죠. 그쵸? 곱하기는 둘 중에 한 군데만 곱하셔야 됩니다. 물론 2 더하기 3에다가 요 항에다가 양변에다가 여기다 2를 곱한다라는 건 얘는 4 더하기 6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치? 곱하기로 돼 있는 꼴에 2를 곱한다는 건 둘 중에 하나만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2 곱하기 6이라고 쓰든지 이렇게만 써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나는 이 2를 곱해서 이 등비수열 부분에다가 전부 다 2를 곱할 예정입니다. 알았죠? 자, 곱해볼게요. 봐봐. 여기다 2 곱하면 1 곱하기 2, 그쵸? 그럼 여기다 2 곱하면 3 곱하기 2의 제곱.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다 2 곱하면 5 곱하기 2의 세제곱. 여기다 2 곱하면 7 곱하기 2의 4제곱.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다 2 곱하면 13 곱하기 2의 7제곱. 여기다 2 곱하면 15 곱하기 2의 8제곱. 이렇게 써지겠죠. 차차차차차차. 여기까지는 됐죠? 그래서 둘이 뺄 거예요. 둘이 차착 뺄 건데, 그럼 좌변은 마이너스 S 정도만 남을 겁니다. 그렇죠? S에서 2S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S 정도 남겠죠? 자, 이걸 어떻게 뺄 거냐면 이렇게 둘이 짝을 지을 겁니다. 이렇게 둘이 짝을 지을 거예요. 이렇게 2의 거듭제곱, 지수가 똑같은 애들끼리 이렇게 짝을 지어서 계산을 할 겁니다. 그럼 얘는 짝꿍이 없으니까 그냥 내려왔죠. 1 이렇게. 봐봐. 2가 3개 있고 얘는 2가 1개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2 곱하기 3이 3 곱하기 2가 2 곱하기 3이 2 3개. 얘는 2 하나. 그럼 2 곱하기 2 남을 겁니다. 그치? 2의 제곱이 5개 있는데 거기서 2의 제곱 3개를 뺐어요. 그쵸? 그럼 뭐가 남아요? 2의 제곱이 몇 개가 남아요? 2개가 남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마찬가지로 2의 세제곱 7개에서 2의 세제곱 5개를 뺐으니까 2의 세제곱도 2개가 남겠죠. 그쵸? 쪼르르르르르르르르 해서 2의 7제곱 15개에서 2의 7제곱 13개를 빼면 2의 7제곱도 역시 2개가 남습니다. 그치? 안타깝지만 이 녀석은 짝꿍이 없으니까 마이너스 15 곱하기 2의 8제곱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보시면 그럼 여기서 맨 앞에 거 하나 빼고 맨 뒤에 거 하나 빼면 이 안에 게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어요. 지금. 그쵸? 초항이 얼마예요? 4죠? 공비는 얼마예요? 2인 항 몇 개예요? 7개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어요. 그쵸? 자, 그럼 이 값을 일단 1 쓰고, 자, R-1분의 R-1분의 초항에 아래 몇 승 7개 빼기 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분모는 1이니까 없어도 되고 얘 그대로 써야 되는데 이게 8승. 자, 그대로 정리하면 1 플러스 이게 2의 9제곱 빼기 4 빼기 15 곱하기 2의 8제곱인데요. 답지에는 뭐라고 답지처럼 정리를 하려면
얘랑 얘를 2의 8승으로 묶어낼 겁니다. 2의 8승으로 묶어버리면 뭐 남아요? 여긴 2 하나 남고 15 하나 남죠. 그치? 그 다음 얘네 둘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3 남으니까요. 마이너스 13 곱하기 이 괄호예요, 괄호. 2의 8승 빼기 3이 뭔데? 마이너스 S입니다. 얘가 지금. 내가 찾는 S는 뾰로롱, 뾰로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 있는 답과 똑같이 맞춰주려면 여기 2의 8승으로 맞춰놨으니까 여기가 13이고요. 여기가 3이니까요. 둘이 더하면 16이라는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풀이 과정을 좀 잘 적어 놓으시고 풀이 과정을 좀 잘 적어 놓고 집에 가서 그대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가 숫자로 끝나게끔 문제가 주어져 있으면 그나마 식을 정리하기가 편한데 끝이 그냥 문자로 n 이렇게 끝나게 일반항을 정리하라고 나와 있으면 계산이 좀 더 많이 복잡해져요. 자, 9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똑같은 거 똑같이 풀 겁니다. 똑같이 9번 S를 A로 써놓고 시작하자. 2분의 1의 비승이라고 한대요. 그때 그 다음 합을 S라고 한대. 그 S가 뭐냐? 1 2 곱하기 2분의 1 3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 내가 앞에 거 하나 더 쓰면 29 곱하기 2분의 1의 29승 30 곱하기 2분의 1의 30승. 자, 이렇게 생겨 있는 걸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변에 지금 여기도 1 곱하기 1이죠. 그쵸? 1 곱하기 1입니다. 앞에 거는 공차가 1인 등차수열이고요. 뒤에 있는 숫자는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에 양변에 2분의 1을 곱해야겠죠. 이렇게 2분의 1 곱하시면 1 곱하기 2분의 1 2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 3 곱하기 2분의 1의 세제곱 29 곱하기 2분의 1의 30제곱 30 곱하기 2분의 1의 31제곱 해서 두 개를 뺍니다. 조종. SS 2분의 1 S를 빼면 2분의 1 S가 남을 거고요. 자, 얘는 짝꿍이 없으니까 그대로 쓰고요. 이제 얘네 둘이 이렇게 빼면 2분의 1 한 개만 남습니다. 역시 2분의 1의 제곱이 3개에서 2분의 1의 제곱을 2개를 빼니까 2분의 1의 제곱만 남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것도 2분의 1의 세제곱만 남을 거고요. 이와 같은 규칙으로 예에서 얘 뺀 것까지 남을 거고 안타깝지만 짝꿍이 없는 녀석은 혼자 남을 겁니다. 그치? 이러면 얘는 뭐 여기서부터 등비수열을 이룬다 해도 되고 여기서부터 등비수열을 이룬다 이렇게 해도 크게 상관없는데 크게 상관없어요. 알았죠?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얘는 초항이 1이고 공비가 2분의 1이고 항이 31개예요. 그렇죠? 얘부터 쓴 31개입니다. 그치? 31개니까 그 합을 구하면 1 마이너스 R분의 초항의 1 빼기 공비의 몇 승? 31개 빼기 30 2분의 1에 31승 이렇게 하는데요. 그럼 얘가 이제 2분의 1이니까 여기 이제 2로 정리가 되고 얘가 이렇게 없어지고 그러면 여기 2가 생기거든. 2분의 1이니까. 그럼 2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1에 31승 빼기 30 곱하기 2분의 1에 31승.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여기 2분의 1 앞에가 마이너스만 있고 아무런 개수가 지금 없게끔 지금 답을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잘 봅시다. 얘랑 2분의 1을 31개로 묶어지죠. 그럼 2 플러스 32에 2분의 1에 31승 이제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아이고 30. 얘 얼마예요? 32죠. 32가 2의 5제곱이니까 분모에 2가 31번 곱해져 있고 얘가 2가 5번 있는 거니까 2가 5개가 약분이 될 겁니다. 그렇지? 그럼 답 앞에 2 남았고 빼기 이 5개가 약분돼서 25개? 31에서 5개 빼면 26개요. 26개 이렇게 나와 있을 거다. A는 2고 B는 26입니다. 이런 문제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어디다? 여기다. 아, 그러네. 얘는 2S가 2분의 1 S니까 여기다 2를 곱하면 S는 2를 곱하면 4가 되고요. 2를 곱했으니까 25가 돼야 되는 거겠죠. 그치?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몇 곱수라는 건데 이거는
기억나면 못 풀고요. 기억나면 못 푼대. 기억나면 풀고요. 기억을 못하면 진짜 못 풀어요. 유일한 풀이 방법입니다. 하나 더 있죠? 뭐 열심히 노가다 이렇게 수능 끝나고 그런 거 이제 고3들 있잖아. 고3 때 수능 끝나고 집에서 이제 자꾸 놀다 대학 합격까지 해서 한 2달 놀아야 되는데 하도 놀아서 질려버렸어. 그래서 심심하면 한번 계산해보세요. 집에서. 알았지? 자, 시간 잘 갈 거예요. 자. 다음 문제. 개차 수열이라는 겁니다. 개차 수열. 내가 수열 처음 수업할 때 수열 첫 시간에 딱 3가지 종류의 수열을 배울 거라 그랬어요. 첫 번째 등차 수열이었고요. 두 번째 수열이었고, 세 번째가 개차 수열입니다. 오케이, 개차 수열. 오른쪽에 그런 말이 써져 있죠. 개차 수열은 교육 과정에 없어요. 없습니다. 없지만 개차 수열이라는 이름만 안 써져 있지 그걸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문제들 규칙을 찾아서 풀다 보니까 사실은 개차 수열인데 개차 수열이라는 게 있을 땐 개차 수열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왔었는데 그게 없을 땐 그냥 수열의 활용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문제들이 막 나와요. 실제로 막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거여서 안 넣을 수가 없었어요. 이 녀석은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반드시. 자, 개차 수열. 일단 이 개차라는 말은 무엇을 개차라고 하냐면 이웃하는 항의 차를 개차라고 불러요. 즉 어떤 수열이 이렇게 있다. 어떤 수열이 이렇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점점점점 이렇게 있는 수열이 있으면 이 차 있잖아. 즉 얘에서 얘 뺀 거. 이걸 개차라고 부릅니다. 이게 첫 번째 개차인 거죠. 그러니까. 아니 선생님 이건 공차 아니에요? 그건 이 개차들을 관찰을 했을 때 그 개차들이 다 일정한 값이 나올 때는 이걸 등차 수열이라고 불렀고 그때 이 값들을 공차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등차 수열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모든 수열의 개차는 다 존재하는 겁니다. 등비 수열에서도 얘에서 얘 뺀 걸 개차라고 부를 거예요. 알았죠? 즉 이렇게 얘가 네 번째에서 세 번째 뺀 이게 첫 번째 개차고요. 두 번째 개차고요. 세 번째 개차입니다. 이웃한 항 사이의 차를 개차라고 부르는데 그럼 개차 수열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이 개차가 어떤 수열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수열이 등차 등비밖에 없잖아. 그치? 우리는 여기서 이 녀석들이 등차 수열 또는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는 거를 다룰 겁니다. 알았지? 그래서 이 개차가 수열을 이루어요. 즉 이 첫 번째 개차를 이렇게 쓰고 두 번째 개차를 이렇게 써요. 세 번째 개차를 B3라고 이렇게 썼을 때 유수열이지. 유수열. 말 그대로 개차들이 수열을 이루고 있는 요 녀석을 개차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요 녀석을 개차들이 이루고 있는 수열을 개차 수열이라고 불러요. 자, 우리는 역시나 수열이니까 수열의 최대 목적은 일반항을 찾는 거잖아. 그치? 즉 그럼 이 AN 원래 수열의 일반항을 찾는 게 당연히 목적일 건데 그걸 찾기 위해 이 개차 수열이란 걸 이용을 해서 찾을 겁니다. 알았죠? 자, 봅시다. 자, 어떤 AN의 지금 일반항을 찾을 건데요. 개차 수열을 이용한 AN의 개차를 BN이라고 할게요. 오케이? 지금 AN의 개차를 BN이라고 할 때 자, 그럼 보시면 그럼 A2에서 아까 말했지만 A1을 뺀 게 첫 번째 개차일 거고요. 그쵸? A3에서 A2를 뺀 게 두 번째 개차일 거고요. A4에서 A3를 뺀 게 세 번째 개차일 거고요. 이런 규칙으로 또로로로 가면 이 n번째 개차는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빼야 되는 게 맞겠죠. 그쵸? 잘 봅시다. 그럼 이제 첫 번째 항은 그냥 혼자 있고요. 두 번째 항은 그럼 첫 번째 항에다가 첫 번째 개차를 더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그쵸? 하실 수 있겠죠? 세 번째 항은 그럼 두 번째 항에다가 두 번째 개차를 더하면 되는데 그치? 이 두 번째 항이 요 녀석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걔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얘는 그럼 첫 번째 항, 첫 번째 개차, 두 번째 개차
이렇게 더하면 세 번째 항이 만들어지겠네. 이런 규칙을 찾을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에다가 세 번째 개차를 더하면 되는데 이 세 번째 항이 얘잖아, 그치? 얘를 여기다 또 딱 집어넣으면 첫 번째 항, 첫 번째 개차, 두 번째 개차, 세 번째 개차를 더하면 되겠구나라는 이런 규칙이 눈에 보이더라. 그럼 봐봐, 네 번째 항일 때 여기 개차가 여기 세 번째에서 끝나죠, 그쵸? 이와 같은 규칙으로 갔을 때 그럼 열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괄호를 하나 써볼까? 첫 번째 개차, 두 번째 개차에서 몇 번째 개차에서 끝을 내야 돼요? 몇 번째 개차에서 끝을 내야 돼? 아홉 번째 개차에서 끝을 내셔야 한다는 거죠. 그럼 이걸 좀 더 간단하게 AN이라고 써보면 AN은 그럼 첫 번째 항에서 자 이렇게 써볼까? B2 점점점 B 어디까지? N-1까지 더하셔야 되는 거고요. 걔를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시그마 기호를 표현을 해서 쓰면 K는 1부터 N-1까지 B, K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개차 수열을 이용한 원래 수열의 일반항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개차 수열의 일반항이 아닌 거죠. 이건 개차 수열이 아니고 개차 수열은 요 녀석이 개차 수열입니다. 개차 수열을 이용한 원래 수열의 일반항은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이 공식은 이것도 그냥 어렵지 않은 공식이니까 하나 잘 기억해 두시면 되고 항 끝나는 번호가 n이 아니고 n-1인 점 이것까지만 좀 잘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한 페이지에 이거 한 페이지만 더 하고 좀 쉽게 알았죠? 여기 한 페이지까지만 하고 서연이가 계속 더 하면은 나 끝나서 때릴 것 같아. 표정이 점점 어떻게 있어. 자, 한 페이지만 더 해볼게요. 자, 짠짠짠짠짠. 다음 수열에 n항 일반항과 합을 구하라 합니다. 10번 문제는 일반항도 찾고요. 10번 문제는 일반항도 찾고요. n항까지의 합도 찾으랍니다. 자, 1번 문제 1, 2, 5, 10, 17 뾰로로로롱 이런 규칙으로 가고 있답니다. 자, 첫 번째 개차 얼마예요? 1, 두 번째 개차는 3, 세 번째 개차는 5, 그 다음 개차는 7 이렇게 가네요. 즉 그럼 밑에 있는 요 개차 수열을 BN이라고 하면 BN은 무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이죠, 그렇죠? 등차 수열이니까 BN의 일반항은 2n 빼기 1입니다. 이제 이렇게 세울 수 있겠죠, 그렇죠? 2n 빼기 1입니다. 이거 찾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럼 AN은 어떻게 찾니? A1이 1이죠, 지금? 얘가 A1이니까요, 그렇죠? A1에다가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BK이기 때문에 2K 빼기 1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그 시그마 공식으로 정리를 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시그마 공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2 곱하기 1번 공식이니까 2분의 N-1이니까 물론 그 내가 알려준 거 그 뭐냐 7번, 6번 공식을 외우시면 되겠지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얘는 이제 얘랑 곱하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뾰로롱 뾰로롱 없어지고 n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n 플러스 2라는 an을 찾은 겁니다. 이게 an까지만 찾은 거예요, 알았죠? 자, 이게 an 찾은 거고요. 두 번째 합도 구해야 되니까요. 자, 그 합은 어떻게 구할 건데요? 합이라고 하는 건 어떤 수열의 ak의 k는 1부터 n까지랑 똑같은 거니까요. sn이라는 건. 이 녀석 역시 지금부터 그냥 단순 계산이죠. k는 1부터 n까지 ak가 k제곱 빼기 2k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럼 이거를 뾰로롱 이제 이거 정리하는 게 애들이 이거 정리를 잘 못하더라고.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정리하는 거 잘 보세요. 왜냐하면 주관식에 이게 숫자로 딱 끝나게끔 그냥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오면 그냥 정리 안 하고 각각 계산하면 되는데 진짜 시험 문제에서 그냥 SN을 구해서 n에 관한 식으로 쓰세요 이렇게 나와. 정리 안 하면 다 그 오답 처리를 받아요. 왜? 똑같이 정리만 안 했는데 왜 오답 처리해요에 대한 대답은 언제나 어떤 문제의 답이 3인데 답을 2 더하기 1이라고 썼습니다. 정도 한 거죠. 문제를 전부 다 끝까지 계산이 있는 건 전부 다 계산을 해줘야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그냥 암묵적인 원칙이잖아, 이게, 그치? 그렇잖아. 니네 답이 3인 문제를 2 더하기 1이라고 써본 적 있어요, 혹시? 학교 시험지 주관식에다가? 있어요? 칭찬받았어, 혹시? 선생님 사탕 줬어? 그치? 그치? 어쨌든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알았죠? 고등학생
틀렸다고 합니다. 자, 식을 정리하는 것까지. 자, 마이너스 2배. 자, 2분의 n 플러스 1이고요. 상수는 위에 거랑 곱해서 2n인데요. 여기는 일단 날려먹고 이거를 이쁘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 6으로 이렇게 통분을 해놓으세요. 이렇게. 이게 6분의 12n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야지만 6분의 n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6분의 n으로 묶으면 이제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마이너스 6, n 플러스 1, 더하기 12. 좀 귀찮아도 여기 정리해가지고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까지 해서 쓰세요. 얘를 통분하는 것보다 이렇게 6, 6, 6 만들어서 제일 큰 분모로 묶어서 계산하는 게 계산이 조금 더 빠릅니다. 알았죠? 이해되죠? 좀 귀찮아도 이거 하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까요. 아유, 정전기. 두 번째. 자, 두 번째 문제는 개차수열이 등비수열인 것도 하나 넣어놨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2, 3, 5, 9, 17 뾰로롱 이렇게 간대요. 자, 그러면 우리 요 차이 얼마예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 안 해주는 거. 얼마야? 1. 얼마야? 2. 아, 이거 힘드네. 그치? 얼마야? 4. 얼마? 8. 이렇게 가니까 지금 얘를 Bn이라고 놓으면 Bn은 초항이 1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니까 Bn의 일반항은 2의 n-1승 이렇게 생겼죠. 그쵸? 자, 그러면 An은 얘가 A1이니까요. 2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PK. 자, 근데 얘는 지수에 문자가 있는 건 등비수열 합을 무조건 쓸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게 1, 2 이렇게 가는 수열이기 때문에 등비수열 합 공식을 쓰시면 R-1분의 초항 1의 R의 항의 개수는 당연히 n-1개일 겁니다. 이렇게 정리가 돼서 2의 n 빼기 1승 얼마니? 더하기 1인가요? 정리하시면 더하기 1 이렇게 나올 겁니다. 미안해. 자. 됐죠? 됐죠? 이 답이 이건 SN이 아니고 AN까지만 찾은 거고요. 역시나 똑같이 SN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뭐 AK니까요. AK 자리가 2에 K 빼기 1 플러스 1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시그마 따로 요 시그마 따로 써주셔야겠죠. 그럼 먼저 요 시그마부터 보시면 얘 얼마야? 얼마야 이거? 여기 얼마야? 1, 2, 점점점 역시나 이렇게 가는 수열이잖아요. 지금 그치? 항의 개수는 이번엔 n개니까 R-1분의 초항에 R의 n승 빼기 1 쓰시고 얘는 얘랑 곱해가지고 플러스 n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n승 뭐 플러스 n부터 써줄게 빼기 1 얘가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의 합이 나온다는 거죠. 오케이. 계산이 조금 힘들어도 이렇게 차근차근 그냥 일반항까지만 찾고 시그마 이용해서 합 찾고 뭐 이러면 됩니다. 옛날에 개체수열이 원래 공식적으로 그 교육과정에 있을 때가 있었거든. 한 없어진 지는 한 10년 정도 되긴 했는데 그때는 개차수열에 또다시 개차수열까지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얘네들도 등차 또는 등비가 아니어가지고 이 차이를 또다시 관찰해서 얘 일반항부터 찾고 AN 일반항까지 찾는 이런 문제들도 나왔었는데 그거는 그 내는 사람이 좀 의도가 그냥 학생 괴롭히기 뭐 그런 목적이라 요새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까지는. 자, 11번. 자, 여기까지만 하고 쉴 거예요. 짠짠짠짠짠짠 이런 문제 있잖아. 이런 문제 이렇게 뭐 100번째 칸에 있는 숫자를 찾으세요. 뭐 이렇게 나오면 이제 그 모의고사 같은 데 나오면 어떤 아이들이 이제 칸 그려가지고 이제 풀죠. 그렇죠. 이렇게 써가지고 인내와 끈기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11번. 그래서 딱 그 8등급, 9등급인 애들이 있어. 이렇게 그런 친구들은 이제 이런 문제 나오면 뭐 몇 점이고 중요하지 않아. 시험 끝나자마자 다른 친구들이랑 맞춰가서 내가 이걸 제대로 맞췄나 이거 맞추면 엄청 좋아합니다. 이거 하나 맞춰서 막 시험 문제 막 다 시험 한 12점 이렇게 맞았는데 나 이거 맞춰가지고 엄청 뿌듯한 채로 집에 들어가요. 자, 오늘 공부 진짜 시험 열심히 봤다고 엄마한테 자랑하죠. 자, 1번. 자, 수열이 규칙이 1, 2, 3, 4 숫자를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네모칸을 좀 그려볼까요? 뾰로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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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 5, 6, 7, 8, 9, 10 이런 규칙으로 갑니다. 되게 이쁜 규칙이죠. 눈으로 숫자를 차례대로 써보면. 근데 1행의 수열, 1행의 수열, 즉 가로줄에 있는 이렇게 해가지고 n번째 써져 있는 숫자를 찾고요. 그리고 그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써져 있는 숫자의 합도 구하랍니다. 뭐 이런 게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요 수열을 그냥 요 가로줄 수열을 an이라고 놓는 거죠. 이렇게 가로줄 수열을 an이라고 놓으면 이렇게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닐 땐 언제나 이 차이를 관찰하시면 돼요. 알았죠?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니까 이렇게 차이를 관찰해 보니까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그러니까 10번에 1번이랑 숫자가 똑같길 바랬는데 안 똑같네. 어쨌든 그치 또 풀어야 되네. 자, 그 다음 차이가 4일 거니까 그럼 얘를 bn이라고 놓으시면 bn의 일반항은 그냥 n이 나오죠. 그렇죠? 첫 번째 항은 1, 두 번째가 2, 세 번째가 3, 네 번째가 4니까. 그럼 a는 개차수열이기 때문에 개차수열을 이용해서 일반항을 찾아야 되니까 1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k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1 플러스 2분의 n-1 곱하기 n이니까요. 통분까지 하시면 2분의 n제곱 빼기 n 플러스 2가 그냥 n번째 써져 있는 숫자인 거죠. 얘가 그치? 이게 n번째 써져 있는 숫자고 귀찮지만 그 n번째까지 합 sn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니까 2분의 k 제곱 빼기 k 플러스 2. 더 안 쓸게요. 정리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이번엔 대각선. 대각선에 있는 요 줄에 있는 분필은 계속 어디가 있지? 대각선에 있는 요 줄에 있는 요 수열들. 요 줄에 들어오는 요 수열들의 그럼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뭐죠? 뭐야? 어디 갔어? 14, 15, 16, 17, 18 그럼 여기 안 써지네. 19, 20, 21 암산이 안 되니까 손으로 써야죠. 22, 23, 24 여기 25 이렇게. 자, 이 수열에 역시나 n번째 항과 n번째 항까지의 합을 또 구하랍니다. 자, 역시나 옆에다 따로 쓸게요. 이번엔 1, 5, 13, 25 이게 처음 5개 항까지는 사실 숫자를 좀 찾아놓고 계산해야 규칙을 관찰하기가 좀 편합니다. 왜 5개 항 개차 수열에서 왜 5개 항으로 하냐면 이런 거야. 이 차이가 1이고요. 이 차이가 2고요. 처음 한 4개 정도 항만 찾으면 되나? 이렇게 3개만 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3개만 있을 때는 이 다음에 오는 숫자가 3이 들어와도 이상하지 않고요. 4가 들어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1, 2니까 그 다음 3이겠네. 어떤 애는 등비수열이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이제 그 다음 숫자가 정해져야 여기까지는 좀 써놔야 등비수열이네. 이 정도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4개 항은 찾아놓고 문제를 푸셔야 규칙이 좀 보일 거예요. 알았죠? 역시나 등차도 등비도 아니기 때문에 이 차이를 관찰해 보시면 4 얼마야? 8 얼마야? 12 이렇게 가니까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네요. 그렇죠?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니까 얘를 bn, an이라고 하면 bn은 4n이죠 지금. 그럼 an은 초항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4k 이렇게 쓸 거니까 2분의 k-1 n-1 곱하기 n이니까 2n 제곱 빼기 2n 플러스 1 정도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이게 an 찾은 거고요. 또다시 sn 찾으라고 하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2k 제곱 빼기 k 플러스 1 정도로 하시면 될 겁니다. 이 정도 계산이에요. 어렵지 않죠? 뭐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다 찾을 수 있어요. 이 줄의 규칙도 찾을 수 있고요.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줄의 규칙도 찾을 수 있고요. 전부 찾을 수 있어요. 원하는 줄의 규칙은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뭐 그래서 뭐 100, 뭐 10번째 행에 뭐 위에서부터 5번째 있는 칸의 숫자, 특정 숫자를 물어보기도 할 겁니다. 짜잔 짠짠짠 뭐 이런 수열이 개차 수열이었고요. 자, 역시나 좀 쉬었다가 다음 거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쫑쫑쫑쫑쫑쫑 뿅뿅.